저 아까 전에 이거 처음 탈 때까지만 해도 네. SUV인지 잊고 있었잖아요. 왜요? 너무 조용하고 편해가지고 그냥 일반 세단 타는 느낌? 안녕하세요, 모토PD 정호준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지금 여기가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지는 부산 쪽에 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서울역까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왔잖아요.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왔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이브리드는? 일단 너무 조용하고요. 네. 연비 좋고 전기차처럼 충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 엔진이 개입될 땐 다소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충전 걱정이 없다는 점은 좋죠. 네. 특히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돼가지고 네, 무려 50%나. 네. 주차 비용이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선보인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어떠한 매력을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네. 진짜 부드럽게 이게 가속이 딱 밟았을 때 우웅하고 잘 나가는 힘이 좋다. 거기다가 이렇게 승차감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풍절음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한다. 노면 하부 소음도 조금 들려오죠. 자, 먼저 간단하게 디자인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XM3는 쿠페형 SUV 모델인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층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모터스포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이 F1 다이내믹 블레이드 범퍼도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 앞쪽에 고성능 차량의 공기 흡입구가 연상이 되는 그런 장식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에 건메탈 그레이 스키드 및 사이드 가니쉬 등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인스파이어 디자인 패키지를 추가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은씨가 여러 차 중에서 가장 색깔이 예쁘다고 했던 웨이브 블루 컬러의 차량을 시승 중에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일렉트릭 오렌지가 하이브리드 전용의 외장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배지도 자리하고 있고요. 이게 하이브리드 배지가 또 없으면 되게 아쉽더라고요. 자, 그런데 적재 공간, 트렁크 공간은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약간 작은 487리터의 기본 용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XM3 자체가 루프라인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쿠페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 공간도 꽤나 여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지은씨가 한번 2열 승차감과 함께 공간성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실내에는 거의 유사한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하이드로 헥사곤 데코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용어가 어렵기도 하죠. 이런 약간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 이런 대시보드 쪽이랑 도어 트림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때요? 이게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저는 너무 이렇게 정신없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안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따가 편의사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XM3는 이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시간 길 안내 저희가 맨날 따로 핸드폰으로 안 쳐도 되고, 사실 애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해요. 하지만 애플카플레이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T맵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순정으로 있으니까 편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길 안내 정보가 클러스터 안쪽에 크게 들어가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대신 이 계기판 쪽에 큼지막하게 지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에 대해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주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행 시에는 약 75%의 비율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 EV 버튼이 있는데요, 우리 차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EV는 뭐예요?
이거는 주행 속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한 전기차 모드로 주행하게 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처럼 이렇게 B모드도 있는데요. 이 B모드는 뭐죠? 이 B모드는 회생제동 기능을 통해서 적극적인 배터리 충전을 하게 하는 모드인데요. 또 엔진 브레이크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서 속도를 악셀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자연스럽게 감속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속이 되는 느낌이 그렇게 이질감이 크게 확 잡아당기는 느낌은 아니고요. 상당히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런 회생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F1 머신처럼 한 개의 엔진, 두 개의 모터, 한 개의 배터리를 지니고 있는데요. 엔진은 1.6L MPI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86마력, 최대 토크는 13.9입니다. 오, 힘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탔던 모델보다 힘이 더 약한 것 같은데요? 이 엔진만 따로 놓고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하지만 이 차는 하이브리드 엔진뿐 아니라 모터도 같이 가지고 있죠. 구동 전기 모터와 발전 기능을 함께하는 고전압 시동 모터로 구성된 듀얼 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구동 전기 모터는 약 49마력 20.9의 토크를 지니고 있고요. 고전압 시동 모터도 약 20마력 5.1 토크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를 비교해보면 마력 대비 토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클러치 리스, 멀티모드 기어박스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엔진에 자동 4단 그리고 이런 모터 쪽에 자동 2단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장 중요한 게 연비죠. 이 차량 연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니까요 한 20부터 시작하죠? 기본 20은 돼야지. 약간 다운. 17.4km/L가 이 차는 아니고 17인치 타이어 적용 모델은 17.4km/L가 복합 연비고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18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17.0km/L의 복합 연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이 XM3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잠깐 주행해봤지만 엔진 개입 시에도 이질감이 상당히 적고 특히 이 소리나 진동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일상적인 주행에서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스무스하게 주행을 할 때 승차감 상당히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도 1열에서는 상당히 매끈하게 넘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차량의 이런 돌아나가는 느낌, 기본기도 나름 준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지은씨가 2열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일단 처음 앉았을 때 이런 공간감은 어때요? 되게 앞에 공간도 넓고요. 이런 무릎 앞에 공간, 머리 공간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지금 상태는 이제 1열을 B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고요. 앉았을 때 공간적인 느낌은 그렇게 괜찮은 편인가요? 네, 아직은 편한 상태인데요. 어떤 차는 딱 앉으면은 완전 직각처럼 딱 돼 있기도 해서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이 차는 딱 앉았을 때 그 기울기가 꽤 좋은 적당한 편이다. 그리고 여기 머리 높이 이게 너무 편해. 제가 앉았을 때도 살짝 여유가 있는, 성인 남성이 앉기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빨래판 구간, 일반적인 속도로 주행했을 때 안정감 있는데요? 1열에서는 아까 같이 좀 승차감에 있어서도 꽤 높은 점수를 줬잖아요. 네, 2열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난 궁금한 게 이런 소음 같은 거 있잖아, 정수성 측면에서. 네. 시끄럽나요? 단순하게 시끄럽다, 별로 안 시끄럽다 이렇게 따지면 안 시끄럽다? 생각이네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거에 진짜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딱 앉았을 때 그 소음이 뒷좌석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비교해서? 네. 자, 지금 이렇게 좀 굴곡이 안 좋은 좀 충격이 있는 구간 달리고 있는데 그런 충격이 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나요? 흡수가 돼서 편해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자, 이제 방지턱 없습니다. 자. 이건 방지턱이 너무 낮았다. 방지턱도 낮았고 부드러웠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차의 단점을 찾기가 크게 없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응, 진짜로. 그쵸. 여기서 다시 한 번. 여긴 좀 높나? 여기 좀 높다. 높아. 다시. 부드럽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자, 그리고 2열 편의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여기 뒷자리도 보면은 여기 패턴이 여기 차에 있는 쪽에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마음에 별로 안 들었다는 패턴. 나는 좋은데. 1열과 마찬가지로 통일감을 준다. 특히나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뒤에 창문 요거 버튼 한번 딱 눌렀을 때 원터치. 내려가고 올렸을 때도 이게 너무 원터치로.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편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개별 소비세 인하분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반영한 금액을 봐야겠죠. 이러한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아리트림이 3,094만원, 인스파이어 3,308만원, 여기에 e시프터와 무선 충전 패드가 더해진 트림은 3,337만원입니다. XM3 1.6 GT의 경우 1,958만원에서 2,351만원, 그리고 7C260도 2,508에서 2,75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분명 판매 가격은 조금 더 아니면 꽤 많이 비쌉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목적과 사용 패턴 그리고 연간 주행 거리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아무래도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일 텐데요. 참고로 니로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2,660에서 3,306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회심의 역작이라고 볼 수 있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을 함께 달려봤는데요. 내수뿐 아니라 해외 수출분까지 부산 공장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생산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이미 사전 계약수 대비 생산분이 그리 많지 않아 아무래도 출고 대기가 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과연 새롭게 등장한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토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기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